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개그맨 커플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이혼 말이 오갈 정도로 갈등이 쌓인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가의 수입차를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몰래 계약한 남편 때문이었는데요. 아내는 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이 부부는 잘 화해했지만 만일 현실에서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액의 구매 계약을 몰래 체결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상의도 하지 않고 고가의 물건을 구입한다면 어떨까요? 작은 물건도 아니고 고가의 수입차를 상대 배우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구입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그거를 몰래 구입하고 몰래 타고 다닐 수 있었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한데요. 서로 간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이어서 저라고 해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행동은 부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더 이상 공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의 재산은 함께 일궈낸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호 의논하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런 배우자를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재판으로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물론 바로 이것을 이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배우자가 이게 굉장히 서운하다, 믿을 수 없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때 대한 이제 배우자의 대처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당신이 굉장히 서운할 수 있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당신이 그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공감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나온다면 저는 그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배우자를 믿을 수 없게 되겠죠.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때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부부 사이의 공동재산은 혼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부가 공동재산이고 같이 일군 재산으로 봐야 하고 상호 의논하에 쓸 수 있는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를 하면서 그를 재심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 이후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김영미 변호사님을 급히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변호사님이 불러주시면 언제라도 달려와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려와 두려움 속에서 조두순이 출소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시나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재범이겠죠. 네. 재범을 또 하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많은 동의를 얻었던데요. 네. 이 경우에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변호사로서 재심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국민청원에 게시한 그 청원인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을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투표를 통해 재심하게
재심하게 해달라. 아. 국민 투표를 통해서 재심 동의가 과반수 나온 경우 재심을 시행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같은 의견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상 재심은 재심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그 유죄 판결이 된 증거가 위조나 변조에 의한 문서에 의한 때 또 아니면 위증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증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고 따로 지금 뭐 다른 사건 뭐 재심 판결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화성 사건 가해자가 같이. 네. 또 있다. 이런 음. 경우만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이지 나중에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죄형 법정주의라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잖아요.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중에 바꿔 이러면 법정 안정성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법에 대해서 처벌받으면 내가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런 안정된 측면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시 재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제 공감이 네. 되죠. 그리고 이제 청원인의 말처럼 이렇게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하고 싶지만 이제 법을 개정해서 소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조두순에겐 적용할 수 없다는 네. 그런 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두순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과 유튜브에서 그 사적 보복을 하겠다 한 네. 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분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국가 형벌권이 있잖아요. 네. 범죄자는 국가에서 처벌해야지. 내가 그 사람 너무 미워도 사적으로 보복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네. 이분의 마음도 10분 이해하지만 본인은 정의감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국가에서 위임받아서 정당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조두순을 찾아가서 때린다고 하면 폭행이나 상해죄가 될 것이고 협박한다고 하면 협박죄가 될 것이고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오히려 이분이 더 억울한 상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그냥 이렇게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한 경우에 많은 분들이 처벌하지 말아달라 뭐 탄원서를 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유, 이렇게까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하고 또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보복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지금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통과된 게 조두순 관련 법안이 되게 많아요. 한 5개 네.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두순에게 적용되는 법은 몇 개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것도 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겠지만 정작 조두순에게 적용되는 법은 몇 개 안 된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이번에 통과된 것은 전자장치 부착법이 있는데 네. 그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게 뭐냐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받은 사람이 야간이나 통학 시간 이런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못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주거지 200m 이렇게 네. 이동 제한을 하자. 이 음.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건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 의지만 있으면 실효성이 있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든 이 법망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면 사실 실효성이 없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에 네. 그러면 이걸 지금 벗어나면 네. 지금 어떻게 관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전자장치 부착하는 사람들은 그 전자장치 이동 경로가 다 확인이 돼요. 네. 보호관찰관에게. 네. 그리고 어떤 준수사항을 부과하는데 그 준수사항을 어기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또 다른 또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뭐 조두순 같은 경우는 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 뭐 통합운영센터에서 네. 이걸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조두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 전자감독
네. 실시가 확정이 돼가지고 24시간 1대1로 해서 밀착 감독을 하게 되고 또 이동하는 경로마다 다 CCTV를 실시간 감시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이 재범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온갖 시스템을 다 도입은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자발찌 착용이 7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7년 이후가 사실은 좀 걱정되기는 해요. 7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촘촘히 감시를 한다고 하니 본인이 진짜 어떻게든 내가 꼭 범죄를 저지르고 말 거야 이런 것만 안 한다고 하면 뭐 특별한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7년 계속 이후에도 통화를 하고 그렇죠.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는 하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7년까지는 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7년 이후에는 아예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범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포기하도록 네. 그런 관리를 해야 되겠죠. 참 저는 이런 게 이제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참 필요하긴 하지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의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전자감독하고 보호 관찰관을 한 명 또 붙여야 하고 뭐 일일이 이 CCTV 영상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 지금 몇 명이 지금 이거를 해야 되냐고요. 1대1 전자감독하면 진짜 1대1로 밀착 관리하죠. 그다음에 CCTV 수십 대, 수백 대 설치하면 그 CCTV 비용, 그다음에 그걸 감시하는 그 공무원들 비용, 그다음에 네. 또 뭐냐면 주거지를 이동을 제한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경제 활동 못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또 국가에서 또 소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러한 범죄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예방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얘기 부탁드릴게요. 일단 조두순의 경우에는 사실은 조두순이 술에 대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뭐 감옥에 있는 동안은 술을 마시지 못했겠지만 나오면 또 마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혹시나 사다 주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이제 사람들 다 어느 정도 얼굴을 알잖아요. 그리고 조두순이 사는 집 위치까지 다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흉악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니까 우리가 주위를 좀 더 돌아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신고도 해주고 이렇게 주변을 좀 관심을 갖고 다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사소한 거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드리고요. 이런 일이 정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마돈나의 프로즌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